네, 끝장 인사이트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평택시병의 예. 김현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아, 정말 바빠요.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얘기가 네. 절로 실감이 납니다. 예. 아침부터 거의 뭐 저녁까지 일정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일정은 몇 개셨어요? 아, 쉬어봐야 되는데 한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요즘 영역인가요, 그게? 이제 제가 당에서 대협력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게 이제 시민사회하고 가교 역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상행동 중심으로 하는 촛불 집회, 응원봉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시민사회하고 가교 역할도 하고 또 이제 그것이 이번 대선 때 선대위로 전환됐거든요. 전환된 이름이 빛의 혁명 시민본부라고. 오, 네, 거기서 빛의 제가 혁명. 예, 빛의 그 혁명. 집회 때 이제 응원봉 들었던 그 그렇죠. 부분을 따서 빛의 예. 혁명. 그래서 그거에 수석 부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시민단체와 이제 오늘도 2시에 그 연석회의하고 왔거든요. 네. 이제 그 연석회의가 뭐냐면 시민 연대라고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라고 시민사회가 이제 만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제 정당들 원내 5당한테 연석회의를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힘들게 선언문 같은 거 작성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다 모여가지고 네. 선언식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광장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 선언했어요. 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제 정당들이 전부 다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광장 후보로 맞아요. 추대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진보당의 그렇죠. 김재현 후보가 이제 후보직을 내려놓는다고 그렇게 사퇴하고 예, 네.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가 이제 그렇죠.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그쪽이랑 같이 협의하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을 제가 이제 하고 있었죠. 네. 네. 진보당 단일화도 성공을 하셨고 또 오늘은 송영길 네. 소나무당 대표도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 윤석열 검찰의 일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 전당대회 때 뭐 돈 봉투를 뿌렸니 만에 이거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별건 수사, 별건의 별건에서 뭐 먹사연이라고 평화 먹고 사는 연구소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것들로 옮겨 붙어 가지고 네. 결국은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지금 구속 수감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항상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니까 그 옥중에서 지지선을 하셨던데 이제 거기 소통관에서 소나무당에 그 관계된 분들이 그 옥중 그 지지 선언을 그 읽는 방식으로 네, 이제 기자회견을 옥중 했는데 서신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내란 수계와 그 내란 수종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완전 척결 네, 그리고 그랬었죠. 검찰 개혁 이거를 가장 예. 중요한 키워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12일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유세로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에서 선거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광화문을 정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강화문이. 네. 저희도 이제 빛의 혁명 시민본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미를 담아서 광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네. 그 시민의 목소리들을 대변하겠다 이런 상징성을 갖고 출범하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조기 대선이 윤석열의 그 불법 계엄하고 내란 때문에 네. 조기 대선 치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여전히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라고들 국민들이 그렇게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한 내란 종식 그리고 사회 대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 결의를 다지는 상징적인 장소가 강화문이니까 거기에서 9시에 출범식 하는 거로 이렇게 네, 정해졌어요. 9시에 네.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상징하는 광화문에서 그렇죠. 예. 네, 강조하는 첫 번째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와 네. 현수막 이렇게 홍보물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의미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BI가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네네네. BI를 공개했는데 청색과 적색. 그러니까 그래서- 빨간색 포인트가 이렇게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그 전에도 약간씩 있어가지고 네.
아 저걸 왜 찍었지? 빨간 점을 왜 찍었지? 막 이제 그런 분이 좀 계셨었는데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거래요. 네. 태극기 문양에서 파란 색깔 이제 적색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색깔이 파랗고 빨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그 국민의힘이 요즘 그 합리적 보수층을 다 내팽개치고 국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거기까지 아우르는 국민 통합을 하겠다라는 상징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 빨간 점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게 성장, 아, 예, 기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을 상징했다라고 하더라고. 아, 그게 동그라미도 아니고 세모인 이유가 있었네요. 예, 이렇게 예. 올라가는 성장의 네, 네. 모습을 상징한 네, 거네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네. 이제 로고송으로도 18곡을 네. 선정했는데 우리 그 빛의 강장에서 항상 많이 불렸던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담겼어요. 아, 예, 그렇구나. 남행열차 뭐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네. 탄핵 그 찬성 집회에서 이제 불렸던 그런 것들도 이 빛의 역마를 완성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를 이제 사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공개가 되긴 했지만 지금은 이재명이라든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든지 네. 이 뭐랄까 캐치프레이즈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런 네. 의미를 담아서 했고 또 예비 후보 때 공보물 보내잖아요. 네. 그 공보물도 대상을 50대 후반 이후로만 이렇게 보냈대요. 시니어층 네. 계층으로 해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계층이 주로 이제 보수층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알리려고 네네네. 그렇게 이제 타겟팅을 해갖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건 저는 지금 이런 행보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하셔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아, 이 정도 행보라면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층 그리고 이제 뭐 어르신들 뭐 5, 60대 우리의 지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라고 보기 힘든 분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국정 운영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항상 보면 그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프레임을 짜잖아요. 구도를 짜잖아요. 네. 그래서 진보 또는 보수, 좌파 또는 우파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선언을 한 거죠. 나는 그 진보 보수 좌우 따지지 않고 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네. 그 중도 실용주의를 천명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보수 정당이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런 이념적인 것은 들어갈 틈이 없고 오로지 네.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메시지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 행보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운동 행보들을 보면 3차 이제 골목 경청 투어 계속해서 이제 골목을 다니시면서 경청 투어 하고 계신데 경북 경주와 영천을 오늘 다녀오셨고 내일은 경남 창녕하고 함안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문한 곳들을 보면 뭐 강원도도 그렇고요. 거의 험지를 주요하게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시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한테 좀 불리한 지역인 험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둘로 나눠진 국론을 좀 통합하는 그런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그쪽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소외된 우리 당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외된 지역을 가서 실제로 경청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해 답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경주 가셨잖아요. 네. 경주가 에이펙 열리잖아요. 네. 10월 달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징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에이펙 열리는 거에 그 힘을 실겠다라는 의지 표명도 같이 섞여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 정부가 일단은 갈라치기 네. 또 불통의 상징이었다면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통합과 소통과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는 좀 미래 전망 투표를 하잖아요. 네. 총선은 주로 과거 회계 투표를 심판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선 때는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시대 정신은 명확하게 내란 종식하고 그렇죠. 국민 통합, 네. 민생 회복 네. 이렇게 딱 규정한 거죠 이재명 후보는. 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사실 우리로 봤을 때는 험지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에 가는 것도 그런 차원의 국민 통합적 행보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재명 후보가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학창 시절 은사로 알려졌죠. 또 네. 이분 덕분에 이제 학교를 다녀서 이렇게 헌재 소장까지 간 걸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직접 만난다. 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김장하 선생님 하면 그 진주에서 대단히 이제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약방 운영하면서 학교도 설립하고 이제 네. 수백억에 넘는 그 지원 산업을 하는, 그러니까 연대와 배품 이런 거에 상징적인 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문영배 전 헌재 소장, 네. 또 은사, 그 이제 대학교 때 장학금을 지급한 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그뭐 지주 역할을 하셨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또 그 진주에서 그렇게 상징적인 그 연대하고 이렇게 배품을 나눔의 그런 그 정신들을 몸소 실천하는 분을 만나서 그런 메시지들도 그 간접적으로 전달도 되고, 또 그분들의 고견도 들어서 네. 또 이렇게 그 뭐 선거하는 과정에서 반영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김장하 선생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만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내일 만나시면 어떤 이제 메시지를 서로 나누실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방문하는 곳들을 보면요, 다 이제 넓고 뭐 큰 도시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소규모 지역 위주로 전국 순회 일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게 신변 보호예요. 좀 위협적인 요소들이 이제 제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호 문제라든지 어떻게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저한테도 그 당원분들하고 지지자분들한테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그죠. 네, 걱정돼요. 방탄차 타고 다녀야 된다. 맞아요. 경호에 신경 써라라고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신변을 잘 안전하게 하는 거다, 이런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네,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사실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네. 어제만 해도 그 살해 협박, 뭐 암살단 모집,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퍼져서 그랬나요? 3건을 네. 고발을 했어요, 저희 네. 당이.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살해와 협박 게시글이 총 240건을 당해서 제보받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7건을 수사를 의뢰했고 네네네. 5건은 이제 고발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치 테러 시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각별하게 당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선대위에서도 더 그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누구도 정치 테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런 살해 협박조차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럼요. 안전한 선거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외연확장 뭐 중도 실용, 이건 이미 뭐 이재명 후보가 한참 전부터 천명을 하고 그런 행보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것 같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네. 2016년 총선 때, 그리고 문재인 그 대통령 그 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풍부한 경험이 있잖아요. 뭐 비례대표만 5번 하신 분이고, 또 국민의힘에도 가셨다가 또 이렇게 하고, 네네. 그래도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 있는 분을 찾아가서 경륜 있는 그런 그 지금 상황에 맞는 조언도 좀 듣고, 또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뭐 이거 옳은 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네네. 또 오늘 화제가 됐던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외교안보통상 분야 참모로 알려진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네네.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전격 회동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 백악관이 특정 후보를 후보의 측근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화제가 될 만한데, 어떻게 성사된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김현종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에. 근데 그분은 통상 전문가라 아주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그 미국과의 당당한 그 통상 교섭을 통해서 성과를 많이 냈던 분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선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특정 후보 진영을 만나는 건 대단히 그럼요.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그렇게 볼수 판단을 있겠네요.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한덕수 그 무소속 이상한 후보 있잖아요. 네. 무상 승차하려고 하는 네. 그 사람의 이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무조건 우리한테 불리한 협상을 굳이 권한대행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대선 출마의 그 지렛대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네는 협상 하지 말고 협의만 하다가 네. 그 차기 정부한테 협상 그 권을 넘겨라라고 저희 계속 요구했던 것도 지금 하는 협상들은 무조건 손해 보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대권 야욕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김현종 그 특사가 저기 그 보좌관이 가서 한 것은 김현종 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자동차 뭐 그 부품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우리 그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네. 그 수준에서 체결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언급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한미는 FTA가 체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네네. 관세를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FTA 위반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당당하게 하면서 그렇죠. 협상할 필요가 있는데 김현종 보좌관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대단히. 그러니까요. 네, 저도 몇 차례 뵀는데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또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 중에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한규 의원이 정책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선거법이 좀 규정이 어긋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선관위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대법원에 이어서 이제 선관위까지 뭐 대선에 개입하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올 지경인데 네. 선관위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 그 정책 토론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방송에 나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지 어디다 대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네. 그 피켓 사용도 허용이 됐거든요. 네. 피켓 사용한 걸 갖다가 불법이라고 뭐 불법 시설물 설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피켓은 사용이 허락됐어요. 그 정강정책 그 토론회에서 정책 네네네. 토론회에서.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후보 이름을 넣었다는 이유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그는 선거 운동을 되게 이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는 의심받을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정신이냐고 지적을 한 거죠. 명확하게 법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리는 공정하게 하고 네. 쓸데없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그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경고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와봤으니까요. 두 번째 네. 주제로 네. 국민의힘 빅텐트 치기도 전에 파국 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대선 후보. 네, 이게 뭐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지도부와 갈등이 점입 가격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이분들. 이거 뭐 오늘도 사실 이제 매일 그렇습니다. 사실 거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뭐 그냥 거의 그 막장이라는 표현도 네. 아까울 정도로 막장의 막장 드라마가 네. 계속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막 펼쳐지는데 그러니까요. 참 저희가 어제랑 그제도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칭찬할 줄 몰랐다. 아니 지금 네. 도대체 아무리 그 콩가루 정당이라도 네. 그래도 여당을 했던 공당인데 어떻게 공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 자당의 후보를 자기네들이 선출해 놓고 네.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단일화를 압박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정말 개이한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오늘도 뭐 이제 홍준표 선대위원장 임명했다가 또 이제 공지했다가 취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제 2차 회동을 한덕수 예비 후보하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도돌이표로 같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다가 결국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셨어요? 난 그 둘이 앉아서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좀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서로 모르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니 특히 한덕수 그 후보 있잖아요. 네, 그 네. 사람은 도대체 논리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네. 속니까 그게 아니 자기는 그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후보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난 출마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대선 후보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논리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홍준표 돈 돌려달라며 기탁금. 아니 자기네들은 세 차례나 걸쳐서 힘들게 경선에서 올라왔는데 네. 자기 그 한덕수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경선에 참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단일화 안 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가 그게 무슨 대선 후보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도 없어요. 그 논리적으로나 네, 그냥 네, 오로지 얘기하는 거라고는 김문수 네가 경선 때 김덕수라고 하면서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네, 근데 네. 왜 안 지키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당선된 그 이제 공당의 후보로 당선이 되면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도 못하게 당선되자마자 그 당선되고 그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그냥 찾아가서 3시간 만에 단일화라고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 쌍권이라고 하죠. 권영세, 네. 권성동. 네. 권성동하고 뭐 그쪽 그 한문수 쪽하고 내통했다. 선거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의혹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차명진 네. 전 의원도 맞아요. 폭로도 속보로 했고. 떴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도 다 네, 뭐 네. 뒤에 윤석열이 있다. 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아닙니까? 네. 이건 완전히 국민의힘을 그 사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당권 유지를 위해서 네. 그렇게 몰래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이건 정말 그것부터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희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였었는데요. 한덕수 후보론이 용핵관, 정진석, 윤핵관, 이철규가 주도한 것이었다. 이런 단독 보도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회동이 이런 식으로 결렬이 되자 협상이 결렬이 되자 단일화 여론조사에 돌입했고 이제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발표한 이후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중앙선관위가 일단 여론조사 공개하지 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국민의힘의 당원 74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네. 후보가 확정이 되면 당무 우선권이 주어진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행사해서 여론조사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중선관위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권성도 그 지도부 있죠. 권영세랑 권성동은 자기네들이 직을 걸었더라고요. 11일까지 단일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네네네. 네. 아니 이런데 직을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뭐 이렇게 단일화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네. 뭐 무소속 후보와.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네, 사퇴하겠다고 사퇴하겠다.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직을 걸어도 이런 데 걸습니까? 그 윤석열이 그 내란할 때 계엄할 때 그때 직을 그러니까요. 걸었어요. 그때 사퇴했어야죠.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잘하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내가 봤을 때는 뭐 10일 전까지 단일화 안 할 것 같은데 네. 단일화가 안 되면은 네. 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당연히 단일화가 안 되면 김문수가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옥새라고 하죠. 옥새 나르시아 뭐 해갖고 네. 직인 대표의 직인을 찍어야지 선관위에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안 찍어줄 가능성이 높. 나르샤. 예, 그걸 안 찍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면 김문수도 등록도 못 하고 네. 한덕수도 한덕수는 무소속으로는 안 안 한다고 할 것 같던데. 했으니까 둘 다 이제 네. 둘 다 그냥 그 후보 등록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둘 다 등록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일화를 전제로 예를 들어서 아주 중선관위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중단하라 했으니까 그것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예. 오로지 뭐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 그러게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해서 맞대응을 정말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가처분 신청이 두 가지잖아요. 네네. 하나는 그 지위 인정, 지위 확인 가처분이고 네, 그건 네, 당연히 지위 나오겠죠. 확인. 그건 저 당연히 지금 예. 후보인데 그건 당연히 뭐 공고까지 한 거니까 후보로 확정됐다고 그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당협위원장들이 낸 또 가처분이 있어요. 예. 전당대회하고 전원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그것도 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래저래 이제 지도부가 명분과 실리 다 잃게 생긴 거죠. 일단은 또 어제 민주당이
한덕수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끌어들여서 광주 사태 논란을 물타기하고 있다라는 명분이었었는데요. 네.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하고 3년 동안 같이 그 내란 그 공범 피의자잖아요. 예. 못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못된 것만. 우리 왜 입벌구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짓말 진짜 잘하잖아요. 네. 요원이라고 한 거 뭐 1분 30초 만에 네, 다시 그렇죠. 다 뭐 맞아요. 들통나고 이럴 정도인데 이거 똑같은 얘기. 이게 본인이 이제 그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저 묘지 국립묘지 갔다가 광주 사태 뭐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언론에 대고 그거에 대해 사과하고 끝나면 될 일인데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걸 또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여 갖고 이재명 네. 후보도 2014년도인가요? 네. 그때 페이스북에서 광주 사태라고 네. 그렇게 썼었다.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어가지고 저희 선대위에서 고발을 한 거죠. 와, 정말 약간 윤석열과의 기시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광주 사태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작은 따옴표, 인용 따옴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광주 사태라고 폄하해서 쓸 때 그걸 인용해서 한 거고 네네네. 실제로는 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갖다가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재명 후보도 썼다. 이렇게 이제 거짓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고발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예. 그 무속 그 아내 있잖아요. 네. 한덕수 아내가 무속인이다. 무속인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또 막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녹취, 그 녹취가 막 나왔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 한덕수 부인이 그 무속 관련해서 대단히 심취되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하고 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이 박지원 의원이 이제 반격을 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로 이제 선대위에서 고발을 같이 했습니다.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님.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이재명 펀드 출시한다고 해요. 사실 20대 대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펀드 나왔었는데 사실 당일에 2시간도 안 돼서 350억 원이 달성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도 이번에는 더 모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모이는 거는 다 차는 거는 뭐 네. 분명하게 다 찰 텐데 빠르게. 이제 얼마나 빠르게 차느냐 뭐 그런 게 혹시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 지난 대선 때는 1시간 49분 만에 그런가요? 목표액을 다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빛의 혁명 뭐 이런 그 저 응원봉 이런 거에 대한 그 광장의 목소리 이런 의미들이 되게 큰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차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더 저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럴까요? 그럼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액을 펀드하시는 걸로.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장 인사이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1타 정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